증권광장 1부는 930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의 염정FC 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과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앞서서 오늘 930 투자전략실에서 집중 분석해볼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산하 제한 폐지 소식입니다. 전일 이제 장 마감 이후로 기사를 통해서 일제히 또 보도가 됐고 오늘 이제 개장과 함께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 신문들은 어떤 기사들을 내놨는지 헤드라인부터 만나보시죠. 네, 중국 산하 제한 폐지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세 자녀까지 이제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저출산의 산하 제한이 사실상 폐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민일보에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인구 감소 위기에 한 가정에 세 자녀까지 허용을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일보도 10석 중국도 저출산과 고령화를 걱정해서 셋째 자녀를 허용했다라는 헤드라인을 내놨고요. 한국경제는 중국에 소황제 없다, 세 자녀 허용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네, 전일 이제 장 마감 이후의 속보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팀장님? 일단 정책 얘기는 뉴스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산하 제한, 거의 이제 산하 제한을 폐지하는 수순이다라는 부분으로 세 자녀까지 허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사실 이 내용은 이제 처음 나온 내용은 아니고 이제 지난달에도 이제 인민은행에서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산하 제한 정책 폐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일단 관련주들이 한 번씩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이제 어제자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의를 열어서 어제자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서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대한 결정이 심의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일제히 장 초반에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2016년에 이제 두 자녀까지 허용을 했고 거기에 이제 이번에는 세 자녀까지 허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도 중요한 부분은 인구 구조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국가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 역시도 지금 사실은 1960년대 이후로 지금 인구 증가율이 최근 10년간 가장 최저치였다라고 나오고요. 인구 증가율이 0.53%, 사실 지금 거의 감소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일단은 고령화를 막고 인구의 정상적인 구조적인 부분을 좀 접근을 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제 반영해야 될 것은 이에 관련된 관련주들의 수혜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산하 제한 완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엔젤 산업이죠. 그렇죠. 이 엔젤 산업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어린 아이들 0세에서 14세 사이에 그 대상으로 해서 뭐 의류라든지 그리고 완구, 애니메이션, 크게는 또 이제 교육, 책 그쪽까지 해서 관련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출산 정책에 대한 어떤 좀 정책적인 이런 지원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그에 관련해서 소비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산하 완화 정책으로 일단은 출산이 돼야지 그다음에 소비가 이어지는 거지. 네. 사실은 지금 좀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일단 이런 소식에는 좀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좀 급등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여기에 좀 성급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조금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금 엔젤 산업 관련해서 일단 산업이 조금 거래량 자체가 엔젤 산업 자체가 좀 외형 확장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진짜로 실질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적 관련된 주를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대장주로 움직이는 부분이요. 뭐 아가방 컴퍼니도 그렇고 그리고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지금 상한가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관련주들도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있는데 이런 관련주들을 사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강한 만큼 또 그만큼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벌써 지금 3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변동폭을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엔젤 산업으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네.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하게 됐던 것 같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전에도 이제 중국이 두 자녀 정책 완화 정책을 내놓은 바가 네. 있습니다. 그때도 뭐 유아용품 관련주, 맞습니다. 육아용품 네. 관련주들 시장 안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기는 했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실적과 연관이 되는 종목들로 네. 추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많은 종목들 가운데 몇 개의 종목으로 선별을 해서 종목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가방 컴퍼니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아가방 컴퍼니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유아용 의료를 포함해서 각종 유아용품 제조 그리고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 산업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볼 때 이제 출산 관련된 업종이 있을 거고요. 출산 그리고 유아 그리고 아동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는데 가장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출산과 육아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는 아무래도 유아동 관련된 의류 그리고 완구류 쪽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아가방 컴퍼니가 그러면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과 어떻게 연관을 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매출 부분에서 국내 비중이 지금까지는 95% 그리고 해외 비중이 5%에 불과합니다. 국내 비중이 더 높네요. 네, 내수의 비중이 이제 확연하게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중국 산화 정책과 좀 어느 정도 포커싱을 좀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미국과 중국에서의 판매 법인 그리고 생산 법인을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현지화된 상품으로 생산과 함께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시장의 확장성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해외 비중이 아직은 좀 적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이런 유아동 쪽으로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의 모회사가 중국의 랑시그룹입니다. 그 랑시그룹과의 협력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빠른 확장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 시장뿐 아니고 전반적으로 동남아 시장까지도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의료산업 뭐 마찬가지로 소비재 쪽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오프라인 시장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에서의 비용 절감과 그리고 온라인 채널을 확대시킴으로써 이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를 좀 더 그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이 비효율성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실적 면에서 지금 뭐 탁월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 못하고 지금 최근에 유아 관련된 산업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아무래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게 출산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가 커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아 쪽에서는 일정 어떻게 보면 좀 고급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은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기업 또는 이 온라인 쪽으로 특화된 시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는 건데 맞아요. 2015년에도 중국 측에서 두 자녀 정책 완화 정책을 내놨을 때 반짝 인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또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번 산화 제한 완화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를 저희가 제일 먼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 또는 별점 몇 점 주시겠어요? 지금 아가방 컴퍼니가 오늘 장 초반에 26%까지 이제 반짝 상승을 했고 지금도 20%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물론 가장 좀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너무 좀 강한 움직임과 지금 이제 회사의 그 매출 상황이라든지 영업이익 쪽이 그렇게 개선되는 폭이 그렇게 빠르게 돌아오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점 3개 드리겠습니다. 별점 3개 주셨군요. 아니 제가 차트를 보니까 4월에 이 종목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이미 그때 이 산화 완화 제한 정책 그 기대감 좀 선반영이 됐었던 거예요? 이제 제한 정책이 4월 16일 날 제한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인 4월 19일 날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고 물론 뭐 그 선에서 급등한 선을 지금 잘 지키고 있다가 한 번 더 또 점프를 한 부분에서는 이제 주가의 흐름은 또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바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좀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4월에 얘기가 좀 나왔었고 오늘 네. 결국에는 이제 발표와 함께 주가 네. 급등이 나오는 거면은 이거는 좀 우리가 재료 소멸로 봐야 돼요.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좀 재료가 좀 소멸하지 않을까 싶고 4월 이후로도 4월 19일이었죠. 4월 19일도 상한가까지 접근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한 달여간 지속은 좀 됐고요. 그래도 그 상승폭을 좀 잘 지키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이제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뭐 오늘 내일로 끝날 부분인지 아니면 여기에 추가적인 어떤 또 정책이 나와야지만이 다시 한번 또 크게 한번 또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에서 너무 큰 기대보다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따라가는 건 위험할까요? 지금 네. 예, 지금 장 초반보다 네. 지금 조금은 이제 좀 가격이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책이 발표되기는 했지만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그죠?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이 되고 네. 또 소비까지 이어지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이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은 내년쯤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반영되는 시간도 또 걸릴 것이며 오늘 좀 단기 급등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별 3개 해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손오공으로 골라봤습니다. 대표적인 어린이 완구 업체가 아닐까 싶어요. 네, 손오공 하면은 이제 완구죠. 장난감이고 이 종목은 오히려 뭐 어린이날이라든지 뭐 이런 뭐 맞아요. 크리스마스 시즌 이럴 때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이 있는데 뭐 터닝 맥카드, 뭐 헬로 카봇 이걸로 유명한 업체죠. 잘 아시네요. 예, 제품군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 손오공 역시도 이제 보게 되면 전체 매출액이 약 95% 이상이 완구 쪽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완구 회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완구 시장 역시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침체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로 고점을 찍었고요. 매출액은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라는 부분에서 완구 시장 전체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엔젤 산업 자체가 이제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어렵다. 그럼 그 안에서 선별 작업과 거기서 좀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2021년에 이제 1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하면서 그래도 좀 유의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손오공 같은 경우는 완구 쪽은 좀 심플합니다. 내용이 좀 심플하지만 이번에 또 디즈니 플러스와 또 수혜주로 좀 맞아요. 엮였었죠. 네. 그 부분이 이제 확정된 부분 아니고요. 확정된 부분 아니지만 이제 주가는 이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언급을 좀 해드리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국내에 이제 진출이 임박해 있다라는 부분에서 1차적으로 한번 좀 움직임이 좀 있었었고요. 지금 손오공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제임스 노 이사가 이제 월트 디즈니의 부사장 그리고 뭐 카터스 오스코시 뭐 있고 뭐 이런 마텔이라는 그 제너럴 매니저로도 동시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손오공의 지금 최대 주주가 마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실제적으로 국내에 진출할 경우에 손오공을 통한 협력 부분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움직이는데 일단은 회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기대감은 반영이 되고 있다. 오히려 이 완구 쪽에서의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보다는 다른 쪽에서 디즈니 플러스 쪽에서의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다고 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완구 업체들 하면 뭐 어린이날, 성탄절 그리고 뭐 이런 중요한 날들의 주가가 조금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와 관련된 모멘텀도 좀 존재는 하는데 아직까지 사실이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오공의 투자 매력도 들어볼게요, 팀장님. 투자 매력도 역시 손오공도 이제 별점 3개 드리겠습니다. 손오공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관련주로 이제
중국 세자녀 관련주로 일단 묶이긴 했지만 좀 흐름이 좀 약한 모습은 좀 보이고 있고요. 조금 점잖게 출발을 한 편이네요. 그런 관련주 내에서. 네, 그리고 네. 최근에 움직임이 마찬가지로 종목도 이제 1차적으로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이야기로 좀 급등을 했지만 최근에 또 그만큼 또 낙폭이 좀 심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좀 주의해야 될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저출산 관련된 정부의 좀 정책도 나올 수도 있고 국내 정부의 정책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추가적인 또 다른 이제 또 호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앞서 말씀을 좀 못 드린 부분이 지금 보복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임이 좀 좋잖아요. 경기 그렇죠. 민감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제 완구 그리고 어린이 산업 쪽에도 분명히 같이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단순히 뭐 산하 제한 폐지뿐 아니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좀 매출에 대한 좀 신장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중국 산하 제한 폐지 정책 이슈로 네.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지만 그 외에 또 개별적인 모멘텀을 네. 가지고 있는 종목 위주로 선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결국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최대 수혜주들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 긴 관점에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공략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예, 네. 사실 제로투세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다른 이런 엔젤 산업과는 조금 별개로 좀 다르게 실적과 그리고 그런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제로투세븐이 그래도 시장 내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두 기업은 조금 한정된 품목에 좀 제한이 되어 있다면 제로투세븐은 의류 그리고 코스메틱, 포장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1분기 매출액이 30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4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하면서 가장 빠르게 흐름에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스메틱 부분에서 이제 중국의 소비 부분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면세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로투세븐의 가장 대표 브랜드가 궁중비책입니다. 네. 궁중비책 혹시 뭔지 아세요? 알죠. 유아용 화장품이잖아요. 그렇죠. 유아용 네. 로션, 화장품 이쪽 관련된 세정제 이쪽 관련된 부분인데 이 궁중비텍에 대한 사실 브랜드 인지도가 좀 꽤 높은 편입니다. 국내뿐 아니고 중국에서도 이 궁중비책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좀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면세 산업에서도 성장세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사실 지금 면세 사업 쪽 전반적으로 좀 매출액이 줄어든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올해 말이든지 이제 백신 여건 효과라든지 중국에서의 면세점 소비량으로 봤을 때 이 궁중비책에 대한 이 코스메틱 쪽으로의 그 성장세를 가장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궁중비책이 중국에서 인기가 많나요? 중국에서도 네.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미 좀 인기가 많고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중국 내에서도 약간 좀 고급화된 브랜드로서 면세점까지 입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코스메틱 쪽으로의 앞으로 성장세가 가장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각 부분에서 이제 이익 개선세가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선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로투세븐은 실적에 기반한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2020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2021년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이익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0.4% 사실 눈에 띄지 않은 겨우 흑자 전환한 상태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약 11%대로 상승 전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코스메틱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중국 내에서 코스메틱 제로투세븐 전체에서 코스메틱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2017년도에 매출액의 약 11%였다면 지금 2021년도에는 약 50%까지 진짜 많이 성장했네요. 코스메틱 쪽으로 네.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제로투세븐은
매출 성장과 함께 코스메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궁중비책이라는 코스메틱 네. 부분에서 수출 성장세가 네.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유화동 화장품 시장 내에서 인지도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투자 매력도 별점은 몇 점 주시겠어요? 네, 투자 매력도 5개 주겠습니다. 네, 별점 5개 주셨습니다. 뭐 이 레벨 같은 경우에도 올해와 내년에는 과거와 좀 다른 양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실적 측면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가 흐름은 좀 어떤가요? 제로투세븐은 오히려 아가방 컴퍼니보다는 좀 움직임이 조금은 둔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제로투세븐 오늘도 장 초반에 15%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상승폭 많이 좀 줄어들면서 지금 그래도 6% 상승세는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음봉으로 전환이 됐네요. 네, 음봉으로 네. 전환됐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가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전략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이런 테마에 좀 움직이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소비 관련주로 좀 인식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공략하기보다는 이 이슈를 기반으로 좀 네. 관심 종목권에 넣어두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가격 전략 오늘 16,000원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매수가는 16,000원 미만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예. 어제 종가가 이제 15,200원이었습니다. 15,000원대에서 매수 전략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산화제한 폐지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제로투세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15,000원대에서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9,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전일제 장 마감 후에 나온 이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의 산화 제한 폐지로 오늘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들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아가방 컴퍼니 오늘 염정 팀장님 이 투자 매력도 별점 3개 주셨고요. 완구업체인 손오공도 역시나 별점은 동일합니다. 3개였고요. 제로투세븐을 오늘 공략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별점 5개와 함께 조정 시 15,000원에 매수하자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19,000원으로 가격 전략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30 투자 전략실 오늘 시장에서 핫한 업종과 종목 위주로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의 염정FC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